유활량의 인간 세상 탐구, 그때그때 꽂히는 얘기하는 방송, 어쩌다 이렇게 됐지. 여러분, 감자와 량이가 돌아왔습니다. 벌써 2부네요. 그러네요. 혹시 우시는 분 있나요? 조금만 참고. 참으면 안 되는데. 참으라고 하면 안 되는데. 울고 싶으면 마음대로 우십시오. 왜 이렇게 2부 시작부터 왔다 갔다 하시는 건가요? 근데 이 참아야 된다는 게 저도 이렇게 버릇이 됐나 봐요. 맞아요. 네, 조금만 참고 견뎌라는 말이 저도 서슴없이 나오는 거 보니까 약간 저도 좀 교육이 필요하겠네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부터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 소름. 어릴 때부터 이런 무서운 협박을 당하면서 자란 어른들이에요. 그렇습니다. 머리에 세뇌가 되어 있겠습니까? 안 되어 있겠습니까? 돼 있죠. 왜냐면 울면 선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릴 때 가장 무서운 게 바로 그 산타 할아버지가 크리스마스에 나만 선물을 안 주는 거예요. 네, 맞아요. 내 양말만 비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약간 세뇌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저도 모르게 울지 말라는 말이 서슴없이 나오게 되네요. 산타 할아버지가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뭘까요? 그 선물을 진짜 산타 할아버지는 핀란드 분이기 때문에 거기 나라 애들이나 받는 거고 그렇죠. 다른 나라 애들은 애들이 울면 피곤해하는 엄마 아빠가 주기 때문에 그렇죠. 애들의 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엄마 아빠들이 만들어낸 노래가 아닐까 싶어요. 맞고요. 사실 울어도 줘요. 맞아요. 사실 울어도 주기는 하는데 평상시에 저는 못 울게 하려고 강하게 키우려고 크리스마스 전 한 달 전부터 아이를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그때부터 슬슬 캐롤을 들려주면서 너 요때 말 안 듣고 울면 산타 할아버지 선물 안 줘? 엄마는 속으로 생각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서 나의 아이를 좀 강하게 키울 거야. 울지 못하게 해서 내가 조금 더 편하게 집안일을 하게 할 거야. 어떤 계약을 하는 거예요, 아이와. 생각해보니까 제가 작년에 우리 저기 사촌 조카한테 그런 무서운 협박을 했네요. 어떤 협박이었나요? 저한테 스파이더맨 그 풀착장 세트를 사달라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제가 그랬죠. 그 크리스마스가 올 때까지 엄마 말 잘 듣고 세상에. 착한 어린이로 지내면 그러면은 그때 사준다고. 세상에.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큰일 났네요. 5살 배기 애한테 몹쓸 말을 했네요. 하나의 인생을 망쳤네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농담이고요. 그날만 기다리면서 착하게 살려고 스파이더맨 세트를 갖기 위해서 엄청 착하게 엄마 말 잘 듣고 있겠네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날 밤에 자고 일어나서 다음날 그 말 잊고 원래 하던 대로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죠. 사실 그런 것들은 한 일주일 전이나 하루 전에 효과가 있지 미리 몇 달 전에 얘기해봤자 아이들은 그냥 잘 몰라요. 맞아요. 잘 모르고요. 그냥 노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맞아요. 자, 그럼 저희 2부에서 아까 량님이 말씀하신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보죠. 네. 우리는 왜 울어야 하는지 그리고 감정에 맞게 제대로 울고 나면 뭐가 좋은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인간이 정서적인 이유로 감정에 의한 눈물을 흘리는 경우에는 그 눈물에 고단백질이 함유되어 있고 몸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세포에서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들이라고 하는 그 스트레스 호르몬을 몸 밖으로 배출하게 된대요.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울음은 감정의 독소를 밖으로 쏟아내는 통로라고 봐도 좋을 것 같다고 하고요. 되게 일방 통로네요. 그런가요? 네네. 그래서 눈물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있다는 거는 눈물을 흘리게 되면 스트레스를 밖으로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울고 싶을 때는 결국 이런 성분들이 이 독소들이 몸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 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울어야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약간 참게 되면 어쨌든 거스르는 거네요, 과정이. 맞아요. 지금 내 몸이 원하는 건 눈물을 흘림으로써 소리를 내므로써 그 스트레스 받았던 내 호르몬들이 밖으로 나가서 표출이 돼야 되는데 그걸 내가 주변의 눈치나 내가 받아왔던 어떤 교육적인 것들 때문에 참게 돼서 이 안에 쌓여서 못 나가는 거네요. 맞아요. 되게 몸에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보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게 되면 뭐 심장병, 고혈압 뭐 이런 우리가 흔히 아는데 좀 무섭게 크게 번지는 여러 가지 질환에도 걸리기 쉽고 아까 얘기했던 화병도 그렇죠. 여기에 들어가죠. 그
만병의 근원 아닌가요? 화병? 그렇죠. 거기서 네. 시작되니까. 네. 네네. 그리고 감정적인 눈물은 그 상황에서 본인의 정신적인 충격을 덜어주는 효과도 있는 그런 우리 몸의 자연적인 방어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양희님 말씀이 맞는 게 약간 정신적인 충격을 좀 완화시켜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한번 다들 경험을 한번 해보셨겠지만 저희가 약간 한번 이렇게 울고 나면 그 순간 약간 눈도 빨개지고 얼굴도 빨개지고 약간 혈압이 딱 오르는 것 같은데 그 눈물을 쏟아내고 나면 되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맞아요. 기분 상태가 굉장히 편해지잖아요. 평안해집니다. 정말 네. 뭔가 이렇게 빈 나룻배가 되어 바다 위를 떠다니는 것 같은 느낌 아닌가요? 그 약간 산들바람에 두둥실 떠다니면서 구름이나 구경하는 거죠? 거의 뭐 네. 여기가 천국인가 싶은 그런 가벼운 감정을 느끼게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밖으로 모든 게 다 나간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소가 되니까 울음이라는 거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게 참 좋은 것 같다는 생각 해보네요. 맞아요. 이게 울 때나 매운 걸 먹을 때나 똑같은 작용이 일어나는데 울 때는 매운 걸 먹을 때도 마찬가지고 순간 스트레스 수치가 수직으로 확 치고 올라가서 네네.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스트레스보다 순간적으로는 더 높아진대요. 근데 울고 나면 그리고 매운 거를 다 먹고 났을 때는 떨어질 때 수직으로 올라간 만큼 수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대로 떨어지네요. 원래 급속도로. 내가 갖고 있던 스트레스 수치보다 더 바닥으로 떨어진대요. 약간 더 올려서 빵 한번 터트려서 없애버리는 거네요. 그냥 막 올렸다가 떨어질 때 더 가속이 붙어서 더 밑으로 팡 떨어지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가 해소가 됐다라고 느끼는 건데 여러분 매운 거는 위장 건강에 매우 안 좋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는 거는 과학적으로 봐도 내가 울면은 혈액순환이 잘 돼서 피부가 좋아지고 호흡기랑 눈알이 청소가 돼서 좋아지고 마음도 안정이 되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좋은 작용을 하는 게 그렇죠. 눈물이고 만병의 근원이라는 그 스트레스 그거를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울음이야말로 만병통치약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간혹 이런 말이 있죠. 밥이 보약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실 먹는 것도 사실 중요합니다. 어떻게 먹는 것도 중요한데 순간순간 내가 왜 우는지를 내가 알면 더 좋죠. 사실 그때 뭔가가 내가 불편하고 굉장히 슬픈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든 거고요. 그때 표현을 하고 눈물이라도 흘리면 괜찮아져요. 맞아요. 마음도 편해지고 그 상황으로 다시 나를 끄집어서 가지 않아도 돼요. 근데 그 순간에 못하고 넘어가는 계기들이 앞서 얘기했지만 굉장히 많잖아요. 누가 못 울게도 한다든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봐서 내가 못 운다든지 어려서부터 교육을 그렇게 받아서 못 운다든지 약간 그렇기 때문에 이 눈물을 흘린다는 게 좋은 거를 알기는 알잖아요. 지금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좋은 걸 알기는 아는데 어떻게 울어야 될지를 애시당초에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많죠. 애시당초에 약간 저희 부모님 세대 그러니까 부모님보다 조금 더 윗세대 한 10살이나 15살 위의 세대분들 같은 경우엔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약간 더 심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애시당초에 그런 자리를 그냥 피하세요. 조금이라도 내가 눈물이 떨어질 것 같다라는 상황이 되었을 경우엔 아예 무마를 시키든가 그런 상황을 만들질 않는다던가 가지를 않아요. 네, 그렇게 해서 자기를 그 안에서 끄집어 놓고서 펑펑 눈물을 흘리는 내 모습을 보여주기를 너무너무 싫어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었어요. 안타깝죠. 왜냐하면 분명히 자기도 울고 싶을 텐데 그럼 남이 안 보는 곳에서나 뭐 타인의 시선이 느껴지지 않는 곳에서 다른 식으로든지 표현을 하시고 우실 텐데 그래도 누가 보는 앞에서 우는 것과 나 혼자서 눈물 흘리는 것과는 또 차이가 좀 약간 있는 것 같아요. 많이 크죠. 네, 생각해보면 약간 양인이 혹시 누구 앞에서 굉장히 펑펑 울어본 적 있나요? 아까도 일부에서 말씀드렸지만 네. 저야 뭐 언제든지 자유자재로. 아무나 길거리에 사람 잡고서도 뭐. 그거는 아니지만.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거까지 한번 도장 깨듯이 해보고 싶네요. 아니요, 고르긴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민폐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약간 내가 믿음이 가는 사람 앞에서 눈물을 한번 이렇게 확 쏟아냈을 때 오히려 더 위로를 받게 되고 개운한 것 같아요. 맞아요. 내 울타리 같은 사람한테서 나 혼자서 우는 것도 사실 좋죠. 근데 혼자 우는 게 생각을 곰곰이 해보니까 그것도 누군가가 보여주기 싫으니까 혼자 우는 거잖아요.
아니면은 본인이 용기가 없거나 여러 가지 상대를 배려한다는 전제 하에라던가. 그렇죠. 근데 내가 우는 것도 난 다 보여줄 수 있고 내 감정에 그만큼 솔직해. 누가 봐도 상관없어. 라는 식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보는 데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게 오히려 더 큰 해소작용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어쨌든 인간은 굉장히 상호작용이 필요한 동물인데 상호작용이라는 게 뭐가 됐든 생기잖아요. 그렇죠. 내가 혼자서 방 안에서 울어봤자 어쨌든 그 순간 나의 스트레스 수치는 내려가지만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내 우는 걸 위로를 해줬을 때 뭔가 오고 가는 그 교감과 교류 속에서 나한테 얻어지는 맞아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큰 게 있습니다. 내가 친구 앞에서 나의 감정, 모든 것들을 표현해서 눈물을 확 흘려서 한 바가지 쏟아냈을 때 그 친구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내 가족들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래서 얘가 이런 포인트에서 눈물을 흘리는구나. 얘는 이런 거를 되게 슬퍼하는 아이구나. 저희가 가족들끼리 사이에서도 잘 못 우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가족들한테도 저희 뭐 단순한 예로 가족들끼리 야한 것도 잘 못 보잖아요. TV에 이렇게 아버지나 뭐 어머니가 빨리빨리 돌리잖아요. 네. 뭐 그런 경험 없잖아요. 가족들과 야한 동영상을 본 경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생각만 해도 소름 끼쳐. 소름이 확 오르잖아요. 그만큼 근데 가족끼리 그만큼 숨기는 게 은근히 많아요. 표현하지 못하고 특히나 이 우는 것 또한 어머니나 아버지나 형제 자매한테 내가 그 앞에 가서 우는 게 아니라 방문 꼭 걸어 잠그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헤어진 그 새끼를 욕하면서 울어요. 겁나게 울어요. 슬프니까요. 그럴 때 보통 이제 엄마 아빠 귀에 들리고 동생 언니 오빠 귀에 들릴까 봐 들려요. 꾹꾹 참으면서 이렇게 울죠. 그럼 부모님은 밖에서 또 쟤 운다고 가만 냅둬요. 보기도 싫어하거든요. 그런 것들. 이제 그런 집안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과정에서 엄마 나 이렇게 돼서 슬퍼하면서 만약에 엄마 앞에서 울고 그럼 진짜 엄마가 딸이나 아들이 어떤 감정선에서 얘가 나약하게 구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다음에 더 괜찮은 케어 방법을 부모님께서 제시를 해줄 수가 있죠. 그리고 사실 그거를 엄마 아빠는 특히 엄마는 그렇게 내가 자꾸 울면서 표현하면 더 알 수 있는 디테일이 많아지겠지만 그렇죠. 내가 방에 가서 문 닫고 읍읍 거리면서 울어도 엄마는 알아요. 알죠. 얘가 뭐에 힘들어하고 뭐에 슬퍼하는지를 아는데 이제 그런 게 그냥 다 짜증나고 받아줄 마음에 여유가 없는 부모님도 있고 아니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서 두시는 부모님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어쨌든 감정을 표현하다 보면 특히 그런 경우 많잖아요. 가족들 사이에서는 우리 엄마 아빠도 지금 사는 게 이런저런 고민 많고 힘들고 나이도 들어가시는데 내가 우리 엄마 아빠 앞에서 내가 고작 이걸로 힘들다고 울고 이러면 엄마 아빠 심정이 어떻겠어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꾹꾹 잡고 닫고 엄마 아빠 사이에서 벽이 이렇게 두꺼워지는 것보다 그때그때 엄마 아빠한테 솔직한 내 얘기를 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게 그때 엄마 아빠한테 걱정을 하나 더 얹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엔 그거는 걱정을 얹어드리는 게 아니라 되려 더 나중에 생기는 그런 큰 벽과 근심 걱정을 축소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도 동감하는 바고요. 가족들이나 형제 자매 앞에서도 내가 눈물을 못 흘릴 정도의 사람이면 다른 것도 얘기 못해요. 다른 뭐 기쁨이나 슬픔 표현을 하겠죠. 그것도 솔직한 표현이 아닐 가능성이 커요. 진심의 표현이 아닐 가능성도 크고요. 그냥 신경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만 해주는 거예요. 서로 기브 앤 테이크처럼.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진짜 큰 위기, 가족 사이에 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죠. 맞아요. 부모님 영원히 사시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 좋은 곳으로 가시고 나 또한 좋은 곳으로 가요. 형제자매도 헤어지고 부모님과 헤어져야 돼요. 독립을 해야 됩니다. 그 전에 부모님의 얘기, 부모님을 얼마나 알고 싶고 부모님이 나한테 나라는 자식을 내 자식으로 내 배로 낳지만 어떤 캐릭터인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 경우들이 많죠. 굉장히 많아요. 쟤는 누구 닮아서 그래 입버릇처럼 나오죠. 이런 것들이 다 거기서 약간 나오는 얘기죠. 이렇게 내 감정을 표현하면서 울면서 부모 자식 간에 그리고 형제 자매 간에 더 끈끈하게 서로를 알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굉장히 좋은 거고요.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이 떠났어도 떠난 게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온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후회도 확실히 좀
적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감정 표현을 울음이나 사실 뭐 울음 하나만은 아니죠. 울음 하나만은 아니지만 내가 슬플 때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표현을 해서 좋은 건 또 뭐가 있냐면 이게 가족 사이가 형제 자매 사이가 더 긴 얘기를 하지 않아도 더 끈끈한 뭔가가 생긴다는 거. 그거를 좀 알면은 좋을 거라는 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맞아요. 이게 당연히 내가 어디서 빚 보증 잘못 써갖고 네. 보증 잘못 써서 빚이 생겨갖고 뭐 한 3억 날려먹고 나서 엄마 내가 보증 잘못 써서 3억 날려먹었어. 어떡하지? 나 슬퍼. 울 거야. 이런 거랑은 다른 거잖아요. 엄청 다른 거죠. 뭐 이런 거를 막 다 갖다 던져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네네. 그냥 가벼운 예를 들면 내가 뭐 예를 들면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연인과 헤어져서 내가 마음이 힘들어서 네. 어차피 다 티나요. 왜냐하면 빵긋빵긋 웃으면서 다니지 않거든요. 그리고 엄마 아빠들은 내 자식 새끼가 뭔가 기류가 이상하다는 거를 디테일한 이유는 몰라 눈치를 채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말을 안 하고 엄마 아빠를 배려한다는 그런 이유를 갖다 달면서 이상한 기류 찝찝하게 뿔뿔 뿜기고선 한 달, 2달 지내면서 엄마 아빠 마음 불편하고 불편하게 해갖고 스트레스를 쌓아드리는 게 나을지 아니면은 그냥 그때 내가 헤어져서 지금 슬퍼. 내가 회사에서 상사가 나한테 이렇게 해서 슬퍼라고 얘기를 해서 차라리 엄마 아빠가 그럼 내가 얘한테 이런 식으로 해줘야겠다 라고 느끼게 만들어서 상호작용을 하는 게 좋을지 뭐가 더 부모님의 정신건강에 좋을지는 한번 생각을 현명하게 잘 해보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그렇죠. 사실 약간 내가 감정을 표현한다는 게 되게 용기잖아요. 용기고 그 용기가 약간 객기라고도 볼 수 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는 가정 내 분위기가 어릴 때부터 만약에 있으면 내가 표현하는 감정 자체가 어릴 때부터 많이 무시를 당했다고 쳐요. 그리고 부모님도 내 감정에 크게 관심이 없어요. 이럴 경우에 사실 양희님이 하신 얘기처럼 다가가서 먼저 풀기가 좀 어렵기는 합니다. 어렵기는 하는데 그래도 저희 사실 방송을 듣으시는 연령대 분들이 거의 뭐 20대, 30대 조금 많으시면 뭐 40대 분들이실 거예요. 더 나이 드신 분들은 사실 저희 방송 안 듣잖아요. 이 어린 것들 뭐라고 하는지. 네, 더 안 들어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방송을 듣고 어쨌든 이걸 느낀 내가 바뀌게 만들어야지. 어쨌든 뭐 우리 집은 분위기가 원래 이래서 안 돼. 어차피 안 될 사람들한테 못하러 얘기를 해. 내가 얘기해봤자 난 어차피 뭐 묻힐 게 뻔해.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어차피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 사실 안 되죠. 그거는 애초에 그만큼 간절하지 않고 의지가 어차피 부족해요. 간절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실 뭐 여러 가지 뭐 가족 얘기를 좀 해서 좀 그렇기는 한데 감정 표현을 가족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년만년 살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평생 나를 케어해 줄 것 같고 평생 나한테 잔소리할 것 같고 평생 내 옆에서 밥 해줄 것 같죠. 하루아침에 부모님이 떠날 수도 있어요. 그죠? 그 순간에 과연 내가 그럼 부모님의 얘기를 얼마나 들었고 나는 어떤 개선시키려는 노력을 과연 조금이라도 한 0.01%라도 과연 인생에서 했을까를 자기한테 던져봤을 때 돌아오는 대답이 굉장히 나쁘끄러울 수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오늘 이렇게 좀 방송에 얘기를 들으시고 조금이라도 자기의 감정을 먼저 표현을 한번 해보시면 부모님들이나 형제 자매들도 바로 표현은 안 와도 조금씩 서서히 바뀌면서 가족 내 분위기가 점점 달라지게 되고요. 저도 그걸 경험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꼭 한번 경험을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이미 나이가 50, 60, 70 드신 부모님들은 변하시기 힘들어요. 너무 힘들죠. 그 긴 시간은 우리가 20살까지만 살아도 내가 그동안 20년간 살아온 내 기질을 버리기 힘든데 부모님들은 바뀌지 않아요. 더 심하게 어떤 안 좋은 부분이 고착화되시면 고착화되셨지 20년, 30년이라도 젊은 내가 바뀔 수 있는 그런 가능성과 말랑함이 훨씬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가족들한테 어떤 감정들을 느끼고 있었던 먼저 풀고 다가가고 마음을 열고 변화의 문을 열 수 있는 거는 다 가족 구성원의 그 어떤 누구도 아니고 내가 돼야 된다는 걸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부모님 세대보다 책도 많이 보고 드라마도 많이 보고 누린 게 많죠. 영화도 많이 보고
유튜브 겁나게 보잖아요. 보는 게 많으면 그만큼 보는 걸로 끝나지 말고 듣는 게 보는 게 많으면 그걸 가족이나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좋은 건 좀 나누면 그거를 내 친구나 지인들하고 나누지 말고 친구나 지인도 나처럼 똑같이 다 봐요. 유튜브 보고요. 예능 보고요. 드라마, 영화 더 좋은 거 더 많이 봅니다. 같은 세대들은요. 그죠? 자기계발서, 뭐 소통 화법 이런 거 많이 보고요. 엄청나게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 위에 있는 부모님 세대들은 그런 것들을 접할 수 있는 통로가 굉장히 한정돼 있습니다. KBS만 보시는 할머니도 계시고요. 종편만 보시는 할아버지도 계세요. 네. 자, 그렇게 어르신들이 한 군데에서만 정보를 습득하는데 물론 이렇게 느끼죠. 답답하다. 대화가 안 된다. 당연히 대화가 안 되죠. 당연히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렇게 아는 정보가 많은데 어르신들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너무 한정돼 있어요. 알 수가 없죠. 그럼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내가 스트레스를 좀 받을 거예요. 처음에. 말이 안 통하니까. 엄청 받을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가르치려고 드는 이런 것들 어르신들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렇죠. 거의 죽일 놈이라고 해요. 네가 감히 나를? 나이도 어린 게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라. 네가 뭘 알겠냐. 그렇지만 저희가 그분들보다 더 많은 거를 보고 듣고 그러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분들한테 주입해서 가르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넌지시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잘 몰랐던 외국의 어떤 좋은 문화들을 받아들이고 네. 그 외국의 어떤 스타들을 우리가 몰랐다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듯이 어른들한테도 그런 식으로 조금씩 다가가는 게 왜냐하면 맞아요. 내 엄마 아빠잖아요. 맞아요. 내 동생이고 내 언니 오빠잖아요. 그렇게 다가가는 거를 항상 저 사람이 저랬기 때문에를 두지 말고 내가 먼저 다가가면 결국은 가장 먼저 열리는 건 내 감정이고 결국은 내 삶이 편해지기 때문에 맞아요.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하시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본인을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감정을 조금 깰 수 있는 게 근원적인 내 뿌리에서부터 그게 시작이 되는 게 좀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뭐 우리 부모님은 고지식해. 어차피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아마 많을 거예요. 많을 텐데 양이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조금씩 하나씩만 넌지 던지면서 작게 시작하다 보면 부모님들도 조금씩 바뀔 가능성이 커요. 저희가 그렇게 바뀐 거잖아요. 그렇게 습득한 거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울음을 약간 내는 방법, 울음의 좋은 방법을 하면서 이제 부모님 얘기를 막 하고 있기는 한데 네. 그만큼 감정 표현이 가족 내에서 우는 것도 이렇게 잘 표현을 하셔야 나한테 더 좋다는 거. 그걸 좀 알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가족에 대한 조금 이런 어려운 얘기는 이제 네네. 뒤로 밀어두기로 하고 다음에 또 한번 하죠. 그냥 제가 몇 가지로 정리해 봤어요. 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네, 좋네요. 일단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내가 가뜩이나 잘 못 우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상호작용부터 시작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나 혼자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몇 가지를 정리를 해왔어요. 좋네요. 양희님 혹시 쓰시는 방법인가요? 저는 그냥 일상적으로 일부러 쓰려고 한 건 아니고 네네. 저는 이제 늘 해왔던 것과 나이를 먹으면서 하나씩 제가 경험상 추가를 하면서 이거 정말 좋다라고 느꼈던 방법들이에요. 네. 말씀해 주시죠. 일단 첫 번째로 이거는 거의 모두가 그냥 알고 계실 방법인데 일단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감정적으로 가장 흔들릴 수 있는 유형의 글귀나 매체나 음악 등을 통해서 하는 방법인데 대신 내가 잘 못 우는 사람일 경우에는 처음에는 내가 이런 걸 할 때 어디 영화관 가서 영화 보면서 내가 울 거다 이런 기대하지 마시고 집에서 내 방에서 정말 내가 자유롭게 완전히 혼자 있을 수 있는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구애받지 않는 상태에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거는 혼자 조용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자연이 좀 펼쳐진 공간으로 좋네요. 하루나 이틀이라도 혼자서 여행을 가셔서 핸드폰을 가만히 어디다가 넣어 놓으시고 그냥 바다나 뭐 여러 가지 초록의 풍경이나 하늘을 가만히 한 하루 이틀 정도 바라만 보고 계셔도 그 자연의 힘이라는 게 사람을 엄청 울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어요. 약간 내 마음을 외부적인 자극을 차단함으로써
그 안에 있는 말랑말랑한 것들을 그냥 직접 보게 하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거기서 내가 핸드폰을 들고 자꾸 막 사진을 찍고 애들한테 야 여기 좋다 이런 거 하시면은 네. 그냥 인스타에 올릴 예쁜 사진만 잔뜩 건지고 가시는 거고 그렇게 여행을 가실 때는 핸드폰은 가방 안에 음소거를 해두고 넣어두시고 가만히 그냥 그 풍경을 한번 하늘의 별도 보고 바다도 보고 해보시면 좋네요. 내가 어떤 이유가 없는데도 눈물이 막 끌어올라서 결국은 펑펑 울게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제가 제주도를 가서 밤하늘에 별을 보면 그렇게 펑펑 울어요. 아니 뭐 여기서도 울잖아요. 서울별을 봐도 울고. 조용히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자연의 힘을 한번 조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양희님 말씀에 되게 공감이 가네요. 사실 외부적으로 내가 지금 힘들고 슬퍼요. 그렇지만 앞에 있는 휴대폰, 눈앞에 틀어지는 즐거운 예능 프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말하는 쓰레기 같은 뭐 이상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지금 울지 못하고 계속 담아두고 그런 것들에만 내가 시선이 계속 뺏길 가능성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다가 쌓인 분노를 남한테 악플 달면서 풀고 이러지 마시고요. 그렇죠. 심한 얘기도 막 하게 되는데 네. 그렇게 자연 속에서 온전히 그 외부적으로 좀 시끄러운 것들을 좀 차단하고 가만히 있게 되었을 때 내가 슬퍼했던 그 감정이 조금씩 올라와서 터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터지는 그런 환경이나 분위기를 양님이 얘기한 것처럼 일부러라도 한번 만들어서 내가 원인은 모르겠는데 너무 답답하다. 이상하다. 정말 뭐 다 잘 지내고 돈도 잘 벌고 있는데 난 왜 이렇게 속이 답답하지? 그럼 울지 못해서일 수도 있어요. 뭔가 외면하고 살고 있어서 그럴 가능성도 조금 크니까요. 이렇게 좀 경치 좋은 곳, 뭐 경치 좋은 곳 하나 추천한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뭐 그냥 가을에 지금 네. 추석 시즌 딱 끝나고 제주도는 한 11월 말까지도 그렇게 춥지 않으니까 네네. 제주도 그냥 1박 2일, 뭐 2박 3일 아니면 저처럼 한 일주일씩 그냥 혼자서 이렇게 뚜뚜 사람 없는 데로만 그냥 혼자 여행 다녀오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뭐 통영 이렇게 좀 먼 데들이 사람들이 덜 몰리잖아요. 거리 때문에. 지금 시기가 이제 여름 휴가가 다 지나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저번 주에 그 양양하고 속초를 갔다 왔어요. 네. 1박 2일로 갔다 왔는데 사람이 정말 없습니다. 아, 벌써요? 대접을 받았어요. 사람이 하도 없다 보니까 거의 저를 떠받들여 줬어요. 횟집에서. 아, 그래요? 그 정도로 대접을 받으면서 그 조용한 바다를 한번 걸어보세요. 맞아요. 아주 좋습니다. 감자님 예전에 어디였지? 네. 여수인가 여수 아닌데? 어디 홍도? 네, 홍도요. 홍도 혼자 여행 가셨을 때 좋았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때가 거의 9년 전이네요. 아, 벌써 9년 됐어요? 네, 굉장히 오래됐는데 뭐 서해 쪽으로 잘 여행을 잘 안 가시기는 해요. 네. 안 가시긴 하는데 홍도가 이제 흑산도를 목포에서 이제 배를 타죠. 네. 그래서 흑산도를 지나서 한 번 더 찍고 더 들어가죠. 네. 더 들어가는데 하늘과 바다 색깔이 똑같아요. 뭐가 하늘이고 뭐가 바다인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그 자연이 주는 감동이 굉장히 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얼마 걸리지도 않습니다. 한 2시간 반이면 들어가니까요. 그렇게 좀 외딴 곳에 새로운 곳에 양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환경을 좀 잘 만드시면 네. 뭐 눈물이 뭐 가서 한 잔 드시면 더 나고요. 아, 홍도야 오지 마라. 글쎄 오빠가 이때가 할 뻔했네요. 거길 감자님이 딱 했어야 됐는데. 아니요, 이걸 좀 하면 좀 그럴 것 같네요. 조금 능글능글하죠. 그렇죠. 아무튼 그런 좀 좋은 곳에 조용한 곳에 네. 나를 딱 밀어 넣으시고 그렇게 좀 밤하늘의 별, 또 찬란한 바다, 조용한 파도 소리 이런 것에 한번 그냥 마음을 한번 열어놓아 보세요. 네. 그러면 뭐 질질 짤 수 있어요. 뭐 그냥 내 안에 있는 모든 물을 다 밖으로 뺄 수 있어요. 네, 거기 가서도 누구한테 관심 받으려고 옷 이쁘게 입고 가지 말고요. 그런 거 그렇게 가면 다 소용없습니다. 하이힐 신고 풀 메이크업에 막 캐리어 막 최신으로 제일 멋있는 거 끌고 이렇게 입고, 가지 마시고요. 뭐 비싼 명품 이렇게 입고 가 그런 거 아무 소용없고 렌트할 때 오픈카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터덜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아무것도 씻지도 마세요. 그냥 왜냐하면 타인의 눈치를 보게 되면 그렇게 가도 울 수가 없어요. 맞아요. 네, 일단은 뭐 그게 가장 좋은 것 같네요. 맞아요. 이게 감자님하고 제가 지금 좀 가기가 어떻게 보면 번거로울 수도 있는 먼 여행지들을 지금 한두 군데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근처에 뭐
뭐 북한강이라던가 뭐 이런 데만 가셔도 좋지만 네. 그게 굉장히 뭔가 내 삶의 환경과 멀리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은 자연 환경이 주는 그 파워는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엄청 큽니다. 여권을 만드실 수만 있다면 조금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다녀와 보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에 추천을 드리고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마음 쓰기예요. 이게 글 쓰는 게 너무 어색해서 막 내가 빈 종이나 한글 파일만 펼쳐놓으면 내가 막 얼음처럼 굳어버린다 막 이런 수준의 분들이 아니라면 그냥 뭐 빈 종이던 빈 뭐 웹상의 공간이던 네네. 그냥 지금 내 마음을 두서없이 그냥 아무거나 막 그냥 막 갑자기 뭐 눈물, 짜증, 배고파, 씨, 뭐 발, 막 이런 거 막 적으셔도 되니까 상관없죠. 그냥 막 브레인스토밍을 하듯이 그냥 내 떠오르는 말들을 아무거나 막 적어 내려가 보세요. 이게 글을 잘 쓸 필요도 없고요. 이거를 인스타 이런 데다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내가 뭔가 글을 좀 잘 적어야 될 것 같은 압박이기 때문에 이런 거 SNS에다 절대 적지 마시고요. 맞춤법 굉장히 신경 쓰죠. 틀릴까 봐. 나만 보고 불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종이나 어떤 공간에다가 그냥 떠오르는 불태워버린다고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 지인 중에 일기를 쓰고 항상 그 일기 노트가 하나 꽉 차면 불태워요? 그거를 어디다가 진짜로 이렇게 불을 태워갖고서는 이렇게 외딴 데 가서 버리는 분도 계시고요. 진짜입니까? 그리고 특이하시네요. 제일 특이한 분이 저는 이 불 태우는 건 뭐 그럴 수 있다. 본인이 차가 있고 어디 멀리 자기가 운전해서 가서 그냥 좀 특히 남자분들 외딴 곳에 가서 좀 이렇게 풀밭에다가 이렇게 산불 나지 않을 곳에다가 그게 나중에 누군가가 봤을 때 싫으니까 태우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게 그냥 어디 절대 불날 만한 산 이런 데다 하시면 안 되고요. 네네. 어디 이렇게 도로에 사람 없고 차도 없을 때 그냥 이렇게 해서 태워갖고 뭐 버리고 날려버리는 거네요. 아니면 뭐 그렇게 해서 물에다가 던져도 되고 하는데 이제 제일 특이한 게 제가 예전에 알던 지인 중에 그 1년에 한 번씩 그 1년치 일기를 자기 집하고 굉장히 떨어진 공공장소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리시는 분이 있었어요. 어디 백화점 앞에 있는 지하철역이랑 백화점 그 사이에 있는 쓰레기통 막 이런데 그렇게 왜 자주 쌓여서 자주 버려지고 누군가가 알 수 없는 그런 쓰레기통에 그 얘기를 들으면은 너무 그 왜 하는지 공감은 되면서도 왜 하필이면 그런 공간에다 갖다 버리나. 어떤 습성 때문에 그걸 하는지는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고 왜냐면 거기다 5만 가지 다 썼겠죠. 자기의 민낯을 전부 다 썼을 거예요. 근데 누가 보기 겁나니까 일단은 다 갖다 태우는 건데 되게 또 좀 색다르네요. 태우는 건 약간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공공장소 쓰레기통에 1년마다 갖다 버린다는 굉장히 게 멀리 새해마다 제가 지난 어느 방송에서 얘기했듯이 왜 제가 항상 연말이나 새해에 전화번호 한번 싹 정리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맞아요. 그것처럼 그 지인분은 항상 그 일기장을 어딘가 자기 집에서 먼 시내 어디 공공장소 쓰레기통에 버리는 그 매년 그 이벤트. 그러면 자기가 쓴 일기를 다시 들춰볼 경우가 거의 없네요. 그분은 조금 자기 감정을 회피하는 성향이 강한 분이었어요. 그거를 약간 다시 끄집어내서 들춰볼 정도까지는 안 되는 거네요. 근데 내 눈으로. 그나마 그거를 일기를 쓰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굉장히 해요. 해소가 되죠. 그렇지만 자기는 자기가 굉장히 알고 싶지 않은 자기 모습을 일기에다 다 쓰기 때문에 그거를 꼭꼭 써놨다가 항상 반드시 그 이벤트를 매년 공공장소에 이 일을 갖다 버리는. 저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저도 그 군대를 가면서부터 일기를 썼어요. 한 10년, 11년 쓴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썼던 일기가 그 장롱 밑에 베개 같은 거 넣어놓는 서랍 있어요. 거기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런 생각은 해봤어요. 거기에 이제 전에 만났던 여자친구 얘기, 만났던 여자 얘기 다 있겠죠? 그러면서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겠어요. 얼마나 더러운 얘기가 많이 들어있겠습니까? 이거를 결혼한 후에 내 배우자가 이걸 봤을 때 과연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은 해봤어요.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안에 있는 기록이 진짜 나예요. 정말 나라는 아이가 거기에 한 10년 동안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서 기분 나빠서 헤어지자고 하면은 진짜 저는 거기까지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지간히 무슨 쓰레기 같은 얘기가 적혀있는 게 아니라면. 잠깐만요. 쓰레기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내용이 적혀 있으면 헤어지자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정말 심한 얘기면은 뭐라고 할 수는 있죠. 내가 알았던 그 사람이 아닌 거니까. 아닌 거니까. 그렇지만 아무래도 결혼까지 꼬리는 하면 그 전에 많은 것들을 서로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득 드는 그런 생각.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페이지는 찢어버려야 되나? 저는 그렇게 해서 찢어버린 페이지들이 있어요. 네, 요거는 좀 노출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것도 좀 있고요. 근데 아직도 제가 안 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그냥 그게 저기 때문에 만약에 맞아요. 그냥 보고서 저에 대해서 만약에 실망을 한다면 어쩔 수 없어요. 그게 나예요. 맞아요. 근데 거기에서 실망하는 게 아니라 이 남자가 그래도 자기의 민낯을 이렇게 쭉 다 써놨구나. 그래도 지금 정신 차렸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일기던 아니면 자기 마음을 쓰는 그냥 노트던 꼭 쓰세요. 그거를 꼭 써서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그런 인생의 기록을 쫙 남기시고 결혼을 할 때는 본가의 어느 부모님이 사시는 집에 어느 곳엔가 열쇠로 꽁꽁 묶어놓을 수 있는 장이나 이런 데다가 살포시 부모님도 모르게 넣어두고 그리고 나서 신혼집으로 이사를 가시면 맞아요. 신혼에서 이제 새로운 일기를 써야 되죠. 그렇죠. 둘만의 일기를 쓰면 되고요. 약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화도 그렇고요. 스마트폰도 그렇고 일기도 그렇고 그거는 궁금해하지 마세요. 맞아요. 다른 거 궁금한 거 많겠죠. 네. 많으니까 그 외의 거, 그러니까 내 연인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과 그리고 그 연인이 썼던 일기들 이런 거는 안 궁금해져도 돼요. 그냥 그 사람의 공간으로만 남겨두시는 게 둘 사이에서 더 신뢰가 가는 믿음이 생겨요. 맞아요. 오히려 자꾸 어디다 문자하는지 사진첩에 무슨 사진이 있는지 저게 그 여자랑 만났을 때는 무슨 일기를 썼는지 지금 나랑 만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된 거잖아요. 맞아요. 그 과거 지난 거를 굉장히 궁금해하면 할수록 정말 힘든 건 나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냥 그러려나 보다. 네. 뭐 잘 살았겠지. 아픔도 있었겠지. 뭐 저 정도 뭐 만났으면 그렇게 그냥 그 사람의 이야기로 놔두는 게 그 사람을 배려하는 거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배려를 한번 해주면 상대도 나를 그렇게 배려를 해줘요. 그리고 그거를 안 보는 게 상대에 대한 배려 이전에 내 멘탈에 대한 배려죠. 그렇죠. 내 스스로에 대한 배려. 그렇죠. 그거는 안 궁금해도 돼요. 맞아요. 안 궁금해도 되고 차라리 남편 통장이 얼마 있나 이걸 궁금해하세요. 그게 훨씬 더 경제적이죠. 정말 소름 끼치게 아주. 여러분 농담입니다. 네, 농담이에요. 여러분 일기장 뒤지지 마시고 저기 서재나 어디 속옷 서랍 이런데 남편이나 와이프분께서 비상금 숨겨둔 거 없는지 비자금 한번 이렇게 뒤져보세요. 이 방송이 좀 파장이 갈 것 같기도 한데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 저희 우스갯소리 하는 거니까요. 일기보다 제가 보기에는 그 돈, 그 몇십만 원, 몇백만 원 그 비자금 발견하시는 재미가 훨씬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참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어서 차라리 얘기를 하지 말 걸 그랬어요. 불현듯 내 연인한테 가서 오빠 일기 써?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 것도 하지 마시고요. 그냥 남겨두십시오. 네. 그게 더 좋은 거니까요. 네. 그냥 감자님 말씀대로 저기 그냥 액수에 좀 초점을 맞춰보시는 게 얼마를 어디다 숨겼나. 차라리 뭐 카드 명세서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정 궁금하면 돈을 어디다 쓰고 있나. 이런 게 더 현실적이니까요. 잘 피해갔네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본인의 마음을 좀 이렇게 좀 써보시라는 말씀을 하는데 쓸데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본인의 마음을 그냥 두서없이 종이에다 막 써버릇하면 이제 저나 감자님처럼 꾸준하게 이제 거의 뭐 10년 넘게 일기를 써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글을 쓰는 게 수월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냥 단어라도 나열해 보세요. 맞아요. 그냥 떠오르는 사람의 이름,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렸을 때 내가 떠오르는 단어들, 뭐 진짜 뭐 신발, 뭐 이런 거라도 좋아요. 뭐 개나리, 십장생 뭐 이런 식으로라도 적어 보시다 몸에 보면 좋은 거네요. 그러다 보시다 보면은 문장이 되고 그게 긴 글이 될 수 있고 내가 글을 쓰는 게 이제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면 조금 더 내가 감정을 종이 위에 펼쳐놓는 게 편할 텐데 웬만하면은 PC 작업보다는 핸드폰보다는 손으로 쓰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이게 손으로 쓰는 게 마음이 훨씬 더 많이 눌러 들어가는 효과가 있어요. 그게. 맞아요. 그 한자 한자 연필이나 볼펜으로 이렇게 진짜 받아쓰기 하듯이 쓸 때 내 안에서 그 쌓여있던 감정들이
그 펜을 타고서 다 나옵니다. 그게 이제 키보드 두들기는 것보다 훨씬 조금 더 큰 효과가 있으니까. 그 소리, 연필 소리 굉장히 좋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공책에 그 다 써여 있는 내 감정을 내가 내 눈으로 딱 봤을 때, 아, 이래서 내가 답답했구나. 오늘은 내가 이랬었구나. 그리고 그 뒷장을 딱 넘겨보면, 아, 어제는 이랬구나. 그러면서 또 나도 알게 되고요. 량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일기를 쓰게 되면 이렇게 약간 자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크니까요. 맞아요. 시도를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마음 녹음하기예요. 이것도 좋네요. 네. 이게 시간에 제약이 없을 때 휴대폰 녹음기 요즘은 스마트폰에 다 있잖아요. 근데 이름이 되게 이쁘네요. 마음 녹음하기. 뭔가 되게 그냥 좋네요. 제 마음이 이쁘니까 이런 이름을 제가 지을 수 있었던 거겠죠. 네, 그쵸. 표정이 왜 그래요? 아니요, 맞으니까요. 아, 그래요? 제 그렇죠. 눈을 보고 얘기하세요. 아, 싫어요. 마음 녹음하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게 시간에 제약이 없을 때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 게 내가 뭐 한 30분밖에 시간 제약이 없다 이러면 내 마음을 못 꺼내놓고 막 맞아요. 시간에 쫓기는 기분에 30분 안에 내가 얘기해야 돼. 아씨, 30분 안 떠올라. 갑자기 나 어제까지는 막 그것 때문에 막 짜증났는데 갑자기 뭐였지 안 떠올라. 막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러니까 내가 정말 시간의 제약이 아예 없을 때 휴대폰 녹음기를 켜놓고 마음을 꺼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이게 내 마음에 있는 말들을 내 입으로 뱉어낼 때 굉장히 몸에서 벌써 혈관에서부터 뜨거운 신체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걸 진짜 해보시면 그래요.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내가 이런 단어가 갑자기 툭 튀어나올 때 있어요. 그럴 때 되게 부끄러운데 그게 사실 나거든요. 아니면 내가 어떤 말을 하기도 전에 그 말을 떠올렸을 때 감정에서부터 내 몸에 그냥 그 혈관에서 피가 흐르는 구조가 바뀌면서 막 그 느낌이 오면은 그렇죠. 사실 내가 그거부터가 말을 하지 않았는데 벌써 어떤 감정이 뭔가 있다는 걸 내가 눈치채는 시작이잖아요. 이게 녹음기를 쓰라는 이유가 그냥 혼자 허공에서 방 벽 보고 해도 돼요. 그렇지만 사실 그거는 누구한테 시켜도 잘 안 하게 돼요. 아, 그렇죠. 답답하고 일단. 근데 녹음기를 켜두면 누군가가 내 마음을 들어주는 것과 약간 같은 네네. 간접적인 효과가 있고 근데 지금 내 마음을 들어주는 이 존재는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나 평가도 하지 않는 존재예요. 맞아요. 생명은 없지만 이 녹음기라는 존재가 나에 대해서 그런 평가나 어떤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그 녹음기한테 민폐 끼치는 거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이런 얘기하고 운다고 해서. 그리고 내가 한 말은 고스란히 내 귀에만 들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 스스로가 내 얘기를 들어주는 과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얘기를 하거나 맨 허공에 대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녹음기를 켜놓고 얘기를 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스마트폰에 그 비밀번호는 꼭 설정해 주시면 좋겠네요. 다른 사람이 좀 들으면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게 이제 파일을 저장해놓고 들으셔도 좋은데 뭐 안 들으셔도 상관없고 맞아요. 이게 막상 녹음기를 켜놓고 딱 어떤 내가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인데 굉장히 큰 감정에 대해서 꺼내고 싶어서 녹음기를 탁 키면 내가 아직 말도 안 했는데 시작하려는 순간부터 막 숨이 막히고 막 몸이 맞아요. 막 벌벌 떨리고 막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녹음기 끄지 마세요. 그냥 어차피 녹음 이거 생각보다 제가 눌러놔 보니까 막 2시간, 3시간 그냥 녹음할 수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녹음기 그냥 내가 언제 얘기가 나올지 모르니까 켜두고 기다리시다가 그냥 내가 감정이 나올 때 울고 감정이 나올 때 소리 지르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시면 돼요. 이게 내가 녹음기 지금 켰으니까 아씨 막 저거 막 초시간 가고 막 빨리 말하고 녹음해야 되고 막 이런 압박 느끼시면은 절대 못 하시고 그냥 켜놓고 녹음기 키시고 화면 끄셔도 녹음기는 돌아가거든요. 이 과정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내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누군가한테 꺼낸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눈치 보면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아무도 없는 혼자인 곳에서도 녹음기라는 건데도 못 꺼낼 수 있어요. 그죠? 양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러나 거기서부터가 시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에 녹음기라는 곳에서 내가 여기다 내 얘기를 꺼내는 게 이게 시작이 되고
그 후에 이제 다른 사람한테도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켜놓고 내가 하고 싶은 말 아니면 내가 뱉고 싶은 어떤 리액션 같은 게 있을 때만 한 번씩 하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한마디 두마디 겉핥기로 시작됐던 말이나 행동이 어느 순간 내가 인지하지 못했던 내 마음까지 그냥 쏟아져 나오면서 내 입에 모터가 달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녹음기를 내가 언제 끄면 되냐. 그거는 하다 보면 내 몸이 알아요. 아, 다 쏟았다. 속이 이제, 비워졌다. 이제 후련하구나. 이 정도면 됐다 싶은 순간이 오면은 그때 알아서 내 몸이 가서 녹음기를 개운한 마음으로 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글을 적는 거든 녹음을 하는 거든 내가 굳이 다시 들어보지 않아도 다시 보지 않아도 그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미 나는 내 솔직한 감정을 온 피부로 느껴서 알게 되기 때문에 물론 시간이 지나고 내가 내 마음을 다시 들여다보는 작업을 하시면 더 좋겠지만 무리해서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맞습니다. 그냥 글 쓰고 찢어서 버리고 녹음하고서는 그냥 녹음 끝나는 순간 날려버리셔도 되니까 한번 진짜 이거는 믿고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좋은 방법이고 내 감정을 표현하는 어떤 초기에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인 것 같아요. 이거를 버릇하다 보면 점점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도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 일기를 또 한번 써보시고 곁들여서 녹음도 같이 한번 해보시고 이러면서 내 감정을 표현해야 또 저희가 잘 울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건 조금 귀찮아하실 만한 건데 혼자 할 수 있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섀도우 복싱이에요. 이게 혼자서 섀도우 복싱이요? 네. 집에서 그럼 하면서 그냥 뭐 내가 정말 복싱 선수처럼 잘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툭툭툭툭 스텝 밟으면서 펀치를 한번 날리는 내 손이 뻗어 나갈 때마다 내 감정에 리액션을 하거나 말을 해보세요. 뭐 펀치 뻗으면서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펀치 뻗을 때마다 나한테 왜 그랬어? 뭐 이런 식으로 내 주먹이 한번 나갈 때마다 내 어떤 그 마음의 감정을 표출을 해보세요. 근데 이제 주먹이 나가지 않았을 땐 하지 마시고 주먹을 뻗을 때만 그 비트에 맞춰서 한 번씩 하시는 거예요. 근데 되게 이 몸과 함께 뭔가가 더 잘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약간 들어요. 감정이. 맞아요. 이거는 내 감정을 온전히 내 주먹에 실어서 하셔야 되고 내가 어떤 그 주먹을 뻗는 비트를 정해놓고 거기에 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말이나 감정이 아직 나갈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주먹 뻗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스텝만 밟으면서 그냥 뛰고 계시다가 바로 지금이다 싶을 내가 뭐 때 소리를 내고 싶던 말을 하고 싶던 그 내가 하고 싶은 감정의 템포에만 맞춰서 손을 뻗으면서 해보시면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이거는 실제로 제가 배운 트레이닝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신체적으로 일단 기본적인 게 호흡이 일단 이렇게 가빠지면 내 마음대로 내 감정이나 이런 호흡이 컨트롤이 안 돼서 어떤 내 화나 울분이 조금 더 쏟아져 나오기 편한 환경을 만들어줘요. 그렇게 이제 끌어올리는 거군요. 약간 강제로 숨이 가쁜데 컨트롤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거를 내 주먹을 뻗으면서 하는 행동 자체가 이거는 뭐 꼭 눈물이 아니어도 그냥 누구 하나 후드려 패고 싶을 때 하셔도 돼요. 스트레스 푸는 용도로. 그냥 이거는 감정을 푸는 용도로 굉장히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 앞에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뭐 입간판처럼 하나 세워놓고 뭐 해도 더 좋겠네요. 그런 것도 괜찮고요. 쫙 뽑아놓고 핸드폰에 그 사람 사진 띄워서 눈앞에 이렇게 삼각대에 세워놓고 붙여놓고 하셔도 되고. 김과장 이 새끼야 이러면서 아주 탁월한 방법이네요. 네. 이렇게 혼자 하는 작업들이 이제 좀 수월해지시면 그러면은 이제 사실 굳이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내 몸이 알아서 감정을 좀 잘 표현할 수 있는 길을 조금씩 찾게 되실 건데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요거 말고도 이제 본인이 개인적으로 찾아나가시는 방법들이 있으면 그렇게 혼자 하시는 방법들을 좀 하시면서 익숙해지고 내 몸이 그만큼 감정이 그만큼 어느 정도 열리면 내가 준비가 되면 이제 그 후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족이나 내 가장 가까운 친구나 연인한테 이렇게 내가 가장 믿고 편하게 느끼는 사람과 포옹이나 손잡는 것 같이 이렇게 따뜻한 스킨십을 자주 하는 습관을 기르시고 그 사람 앞에서 내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스킨십이 또 너무 좋죠. 스킨십만 해도 마음이 그냥 금방 열리기 때문에 맞아요. 곁들여야 됩니다.
따뜻한 피부 접촉으로 서로의 체온을 전달하는 교감이라는 게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정말 어려운 거지만 이게 사실 해보면 내가 상상하는 거를 정말 초월하고 초월하는 그 이상의 효과를 갖고 오는 맞아요. 대단한 일이에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상호작용해서 그걸 하실 수 있게 되면 어색하시더라도 스킨십을 자주 하고 내 마음을 말로도 표현하는 연습을 하시는데 여기서 애매한 사람한테 하시는 건 절대 안 돼요. 그렇죠. 뭐 마음에 드는 여자분이나 남자분한테 가서 그냥 덥석 잡으면 안 되고요. 아니면 애매하게 그냥 친하기만 한 친구 관계라던가 이러면 잘못하면 그냥 내 마음이 되려 더 불안해지고 실망을 안고 상처만 안은 채로 되려 도로아미타불이 되다 못해 내 마음이 더 훨씬 뒤로 닫혀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반드시 완전히 신뢰하고 정말 편하게 느끼는 관계에서만 하시기를 바래요. 제가 남자들끼리 스킨십이 참 적지 않습니까? 네. 너무 적고 그리고 저희 약간 아버지 쪽에 식구들이 네. 약간 좀 감정 표현이 좀 약간 서투르세요. 네. 서툴러서 일부러 이제 갔을 때 이제 고모들이 많이 있는데 네. 고모들을 이제 손도 잡아주고 일부러 막 안아줘요. 네. 그런 사람이 이제 집안에 없으니까. 네. 그렇게 안아줬을 때 순간 까칠했던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요. 그 순간에 약간 내 주변에 누군가가 되게 까칠하고 약간 말도 좀 삐죽삐죽하고 하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 중에. 네. 아니면 나이 안 든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이 스킨십에 부재가 있을 가능성이 커요. 관심도 역시 한몫하는 거긴 한데 맞아요. 네, 누군가가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거나 잡아주거나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렇게 약간 나 지금 알아줘라고 해서 약간 삐죽삐죽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되게 어렵죠. 누군가를 내가 먼저 가서 안아주고 만져주고 보다듬어주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양희님이 얘기하는 그 방법들을 먼저 다 해보신 후에 그 후에 이런 스킨십 방법도 한번 해보시면 네.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사람들한테 본인의 감정을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랑 스킨십 하는 거를 원 스텝, 투 스텝, 스텝에 맞춰서 함께 병행을 버무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능글능글하게 하면 안 되고요. 내가 뭔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스킨십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엉덩이 가슴으로 손이 가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네. 아니고 따뜻함을 전달해 줘라 이거예요. 그죠? 이거를 이제 아니면 두 개 병행이 힘드시면 그 둘 중에 본인이 뭐라도 편한 쪽을 먼저 한번 해보시면 그렇죠. 이제 조금씩 열리지 않을까 싶고 그 이후의 과정은 이제 하시다 보면 본인이 편해지시면서 방법을 찾아 나가시게 될 거니까 네. 그렇게 감정이 열리고 열리다 보면은 감정이 열려야 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마음이 편해지면서 내가 좀 제때 잘 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울어야 좋은 것도 많고요. 네. 네. 이제 오늘 살짝 마무리를 해보면서 네. 이제 마지막으로 너들말 코너로 즐겁게 마무리를 해볼게요. 갑자기 너들말이네요. 일단 오늘의 마무리를 하고 네. 할게요. 알겠습니다. 나이 먹을수록 눈물 흘리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 되어 갑니다. 사회적으로 강하게 견뎌내야 한다. 눈물은 나약한 거다라는 조금은 이상하다 생각되는 교육 방식이나 사회적 인식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눈물은 결코 나약한 게 아닙니다. 내 감정에 맞게 제때 적절한 눈물을 흘리는 건 되려 더 건강하고 강하다는 의미가 되는 것 같고요. 우리 감자님하고 저는 눈물 흘리는 거를 두려워해서 그거를 감추고 꾹꾹 참는 게 더 나약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네, 억지로 감정을 참고 누르고 감추면서 눈물도 저 마음속 바닥까지 밀어넣고 살지 마세요, 여러분. 다 보여줘도 나 죽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다 보여주는 만큼 진실된 사람이 옆에 머물게 되죠. 맞아요. 네. 울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우셔야만 합니다. 네, 맞습니다. 눈물은 내 마음의 건강을 챙기는 일이고요. 우리 모두가 내 스스로에게 당당하고 솔직하게 감정을 꺼내서 직면할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 감자량이는 계속해서 여러분께 괜찮다고 다독이고 그 마음을 잘 끌어낼 수 있게 손을 내밀 예정입니다. 눈물이 나네요. 너무 멘트가 신금을 울리네요. 장난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 되면 여러분들 중에 한 10%는 좀 울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울고 싶은 분 한강으로 모이세요. 뭐 그놈의 한강은 맨날 모이래. 어쨌든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쁨의 눈물이든 슬픔의 눈물이든 그게 어떤 감정이든 눈물이 날 때 한번 편하게 울어보시면 여러분은 분명
조금씩 달라질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아름답게 오늘 차분했던 방송을 마무리하고 네. 우리의 또 새로운 코너 너 들으라고 하는 말이야. 너들 말 코너를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보죠. 그럴까요? 네. 남이 뭐라고요? 닉네임이 뭔가요? 닉네임 나무아미타불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나무아미타불. 내 사랑하는 동거인에게 우리가 같이 산 지도 어언 6년이 지났네. 그동안 참 여러 일들이 있었지. 너에게 고마운 일도 많았고 미안한 일도 많았고. 근데 너도 이젠 좀 나에게 미안해해줬으면 좋겠어. 양말은 도대체 왜 매번 뒤집어 놓는 거야? 마신 물컵만이라도 네가 좀 씻어놓으면 안 되겠니? 재활용 쓰레기는 제발 분리수거통에 좀 넣어주면 안 되겠니? 그리고 너 가끔가다 한 번 하는 청소는 꼭 네 방만 하더라. 이런 말 할 때마다 내가 너 혼낸다고 입 툭 튀하고 도망가면 그럼 다니? 내가 네 엄마니? 너는 꼭 너 같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렴. 하지만 사랑한다. 피스. 라고 양님 나미아미타불이 안 되나요? 나무아미타불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되게 꾹꾹 눌러 쓴 게 느껴지네요. 그러니까요. 정말 재밌네요. 이게 제가 동생한테 많이 느껴본 감정인데 그렇습니다. 정말 이거는 뭐 결혼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네. 동성 룸메이트와 동거나 형제자매와 동거하시는 분들께서 많은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너들말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또 사연 보내주시려면 저희 메일 주소나 네. 저희 인스타에 메시지나 네. 그쪽으로 보내주시면 아니면 팟빵도 좋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아이폰에 팟캐스트 어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이렇게 댓글을 남기신 분이 있어요. 네. 댓글을 남기신 분이 있는데 제가 댓글을 남기신 분한테 어떻게 댓글을 달아야 되는지 생각을 해봤는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아이폰은 대댓글 못 달아요? 네. 팟캐스트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방송을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8월 15일쯤에 댓글을 남기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댓글을 못 남겨요. 그분이 굉장히 저희를 이제 재밌다고 칭찬을 해주셨는데 네. 이 자리에 빌어서 댓글 남겨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네. 못 봤어요. 지금 봐야지? 네, 그렇게 되니까요. 약간 메시지를 남겨주고 싶으시면 약간 팟빵이나 사실 팟빵에 가입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인스타나 뭐 메시지나 메일이나 이렇게 짧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지금 핸드폰으로 네. 방송하면서 확인을 했는데 두 분 목소리가 재밌네요. 액션 성우이신가요? 라고 적어주신 네. 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 오잉 이렇게 항상 애매했던 카톡 전화의 구분선을 굉장히 오래된 댓글이에요. 3월 20일 날 달아주신 분도 그렇고 우리가 대댓글을 달 수 없는 팟캐스트 어플에 이렇게 후기 남겨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죠. 거기다 써도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대신에 써놓으시면 방송에서 읽어드리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메일 주소가 네이버 메일인데요. ajjj0211@네이버.com이니까요. 이쪽이나 아니면은 똑같은 아이디를 사용하는 인스타 DM으로 저희한테 너들말 사연이나 아니면 저희 주제 요청이나 그냥 저희와 나누고 싶은 어떤 이야기라도 보내주셔도 좋으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소통 부탁드릴게요. 네,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어쩌다 이렇게 됐지의 감자와 량이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만나요. 안녕.